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류미입니다. 오늘도 종목과 수익까지 함께 챙겨볼까요? 자,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한로입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해서 농촌에서는 타작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는 오늘도 나달 같은 종목들 탈탈 털어서 수익 추수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어떤 밭에서 종목 찾아야 될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장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2,400선까지도 올라갈 것 같았던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0.21% 오르면서 2,391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도 변동성을 보였지만 소폭 상승해줬습니다. 0.23% 오르면서 871.62에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인이 홀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7,584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오늘 쌍끌이 매도를 보였네요. 또 장중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막판 들어서 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28억 원 순매수에 그쳤고요. 개인은 1,113억 원가량 사들였네요.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거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4원 80전 내린 1,152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LG전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9,590억이 나오면서 전년비 23% 상승했고요. 매출액은 전년비 8% 상승했는데요. 장 초엔 이 발표를 기다리면서 98,900원까지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지만 오후에는 재료 소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마감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2.9%까지 하락했고요. 93,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을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10조 원 초반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섰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0.33% 하락하면서 59,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로는요.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기대감 받는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풍력 에너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이전보다는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에서 5%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 동국산업, 유니슨과 CS 윈드 등 풍력 대표주들 오늘 빨간불 켜낸 모습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태양광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모듈보다는 원료나 장비 쪽이 더 강한데요. 신성 ENG가 상한가고요. 오성 첨단 소재, OCI도 오늘 강하게 올라준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은 무난하게 넘겼고요. 이제는 다음 주 시장 함께 준비를 미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종목부터 또 시장 분석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모바일로 함께 하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 더 알차게 꾸려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MTN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전문가 소개가 날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수익 보이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수익 보이고 있으신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을 구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셔야 저희가 구해드릴 수가 있겠죠.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받는 문자란에 샵 9100번 입력하시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편하신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좀 내 사연을 자세하게 털어놓을 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해 보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열어보시면요. 빨간 버튼 있을 겁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고 바로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으실 겁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저희 구해줘 스탁은 특별히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코스피는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잘 넘겼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단기 목표 달성. 단기 목표 달성이다. 네. 네. 메이저가 원했던 방향까지 시장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2,400포인트로 시작을 했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는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으면 2,400포인트를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방향을 잘못 잡았고 외국인의 손실이 커질 것이고 기관들은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은 이에 따른 한 600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이 부분을 현물을 당연히 사는 게 맞죠. 지금 시장 방향성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방향성이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상승 방향은 맞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메이저가 목표했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방향성은 2,400포인트가 맞았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2,400포인트를 찍고 여기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은 큰 지수 탄력성을 보이지 못한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주시장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올랐으면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주식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주식이 빠지면 미국 시장에 빠져서 빠졌다고 하고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르고 부정적으로 보면 빠지고 사실 이거는 말 갖다 붙이기 아니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었죠. 유동성을 풀고 나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제가 10월 중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WTI가 올라갈 것이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린 뉴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가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방향성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트럼프가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성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최근에 좋죠.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대선 전까지는 반영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둔 한 1주나 2주 정도 전에는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자, 다음 주 상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DPC나 초록뱀이나 뭐 키스트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미 주가가 선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주시은요, 한 달 전이나 아니면 한 2, 3주 전에 재료 관련된 부분의 가격이 반영이 돼요. 그린 뉴딜 관련주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중순까지는 그린 뉴딜 관련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자. 제가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도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금호석유를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은 지수의 방향성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도 뭐 그린 뉴딜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었는데요. 역시나 10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잠시 뒤에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역시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장 코스닥은 일단 실적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 오늘 삼성전자와 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 재료 소멸이 되면서 뭐 장 막판에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재료 소멸이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하락은 하락한 게 아니고 그냥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4분기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반기 계획도 잡으시면은 일단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살펴보면은 뭐 트럼프가 부양책을 완전히 접고 뭐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을 좀 뒤바꿨습니다. 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증시가 올랐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바이든으로 인한 뭐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바이든이 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거둬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한 반면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정부 정책을 뭐 경기 부양책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또 두 번째 해석인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 장세와 가격 조정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 기간에 새로운 섹터, 어떤 섹터를 올릴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반기에 올릴 수 있는 섹터를 집중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020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률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말에. 그렇게 봤을 때는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되고, 그 펀드 매니저들은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은 중소형주에는 투자를 못하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형주의 움직임에서 큰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데, 비교적 가격 부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터닝이 보여질 수 있는 업종에서 적은 수익폭을 노릴 수도 있는 환경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고가 종목들도 포함을 해 놓으시고, 최근에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해서 수급 쏠림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건들지 못했던 종목들과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국내 증시에 대한 휴장과 선물 옵션 만기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업종을 노려봐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로나 같은 특별한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이렇게 뭐 폭발적인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간 조정 장세를 거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증시 유동성 또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도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시장은 완벽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움직임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기 부양책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조금 더 경기 부양책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임관빈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 같이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 싶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자꾸 주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박재성 전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에 잃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코스닥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와 함께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까 금호석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금호석유 또 임광빈 전문가가 구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10%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최고가 수익률 16%가량 잘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12만 원 대 매수해서 지금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금호석유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일단 이런 종목은 팔면 안 됩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황 자체가 완벽히 돌아선 기업이에요. 차트로도 이게 나타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차트는 이 모양이었죠.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정유화학 업체가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아세톤 관련된 부분 가격도 올랐지만 풀린 통화량에 대한 부분 정제 마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수익이 개선이 되게 되면요. 과거에 이렇게 누렸던 차화정이 누렸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 그리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석유화학 관련주와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거의 10년간 움직이지 못하다가 완벽하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업황이 완벽히 뒤집혀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장기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종목을 장기 종목으로 15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곧 있으면 15만 원이 갈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요. 17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1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더 봐도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계신 시청자님 기분 좋게 더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금호석유 화풀이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셀리드 역시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저희가 8월 말쯤에 매수 처리가 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54%가량 수익률을 또 톡톡히 챙겨주고 계시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또 뉴스가 있었네요.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또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됩니다만 셀리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목표가로 5만 5천 원 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곧 있으면 터치를 할 것 같죠? 것 같네요.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셀리드는 이날 말씀을 좀 드렸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셀리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신풍제약과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풍제약도 어떤 봉 하나가 있었고 그 봉을 거기까진 갈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보게 되면요.
자, 신풍제약은 반드시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터치가 되게 되면 시장이 상승 방향일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드도요. 자, 셀리드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구간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자,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봉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 놓게 되면 얘가 만약에 자, 제가 이전에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가권을 벗겨내게 되면 이 종목은 이렇게 쭉 하고 위쪽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 진행이 된 것이죠. 뭐 중간에 LG화학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코로나19 관련된 뭐 백신 관련된 부분 모멘텀 있고 네.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한다가 아니라요. 준비된 종목에서 뉴스가 나온다가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죠. 제가 이전에 그저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크게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났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권을 벗겨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계속 나오고 거래량이 붙는다라는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요.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이제는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트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시원하게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뻥 뚫리셨을 것 같습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요. 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CS 윈드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풍력 에너지 계속해서 좋긴 한데 누구보다 정말 발빠르게 짚어주셨던 부분이에요. 저희 이 부분 뭐 남들보다 앞서서 7월 달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자, 7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고요. 14만 원 선까지 거의 2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종목입니다. 99% 약 100% 가까이 챙겨주고 계신 종목인데요. 깜짝 놀라서 저도 말이 꼬이네요. 자, CS 윈드도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지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CS 윈드랑요. 아들 회사인 CS 베어링도 말씀을 좀 드렸죠. 두 개를 동시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7만 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거시경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쫄지 마라.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지만 자, 이 자리가 우리가 굉장히 버티기 힘든 자리죠. 시장이 빠졌죠. 이때 시장이 많이 빠졌고 미국의 테슬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니콜라 관련주도 빠지면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도 이때 가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올라오죠. 왜 그러냐?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반등했죠.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는 지수를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고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시장 방향성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장이 상방이기 때문에 CS 윈드든 하나솔루션이든 관련된 모든 기업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가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 종목은 조금 고가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거의 본전권에 온 상황인데요. 자, 이때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데요. 이 구간대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미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가가 빠질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쫄지 말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시장의 주도 섹터는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 수익권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자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두 개 회사가 앞으로 풍력 관련해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 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CS 윈드와 CS 베어링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바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 어제 나오셔서 또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또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5% 상승했고,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실린 모습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팔로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흐름 정리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게시판을 봤을 때 이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가지고 왔고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 업종들이 올라주면서 같이 올랐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조금 더 주기적으로 AS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이 오늘 많이 올랐었죠. 뭐 그러면서 오늘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도 올랐습니다. 제가 어저께에 이어서 조금 더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정적으로 에너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장을 해둬야 되고 에너지를 발생을 시켰을 때 에너지를 전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바로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 기술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당장은 태양광을 발전시키겠다, 풍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과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기술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 뭐 7만 원 정도의 평균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몇 년 뒤에 지난다면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급하게 마음에 드시는 부분은 내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좀 비교적 사용할 수도 있는 자금을 한 번에 나누지 않고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투자 기간 자체를 굉장히 짧은 사이클을 목표로 두고 보시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재테크입니다. 뭐 저희 부동산 같은 거 이제 구매를 하면은 몇 년씩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시장 조사도 하고 몇 년 뒤에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성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조금 보시니까 지금의 하락률이 조금 커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제가 말씀드린 평균 가격, 제가 매수한 가격 근처 정도 와줘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거래량 없이 받고 있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단기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넘어가줬는데 사실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봐주시면 되고 기관에 매수를 한 날부터 제가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은 자금이 굉장히 많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기관의 수급이 많았는데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 단위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살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살 때 같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모멘텀이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모멘텀이 확인이 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면서 제가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중간 점을 계속해서 해주시니까 든든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목표가 도달한 수익 성공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임광민 전문가가 또 엄마와 아들 회사로 뭐 CS 윈드와 CS 베어링을 얘기해 주셨다면 또 우리 박재성 전문가에겐 텔레칩스와 칩센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도 함께 짚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9월 24일 날 저희가 매수 처리가 됐는데 벌써 67%, 53%가량 톡톡히 수익 아주 잘 챙기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종목 함께 또 흐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 텔레칩스랑 칩스인 미디어를 같은 날 말씀을 드리면서 모회사고 자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한 달 안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굉장히 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완전히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이라고 언급을 해주었고 기간까지 확정을 지어줘 버렸습니다. 10월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관련 주들을 10월 전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발표하기 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보여졌던 종목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장의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고 일론 머스크가 뭐 10월 말에 발표한다라고 해도 아직 지금 이 주가 상황은 앞으로 먹을 떡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조금 낮춰서 투자를 트레이딩 쪽으로 하시는 전략을 해보시면 또 지금도 수익을 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상한가가 연속 2번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줬는데 사실 고점이 아니라 월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005년대의 가격, 이 매물대의 물량을 받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간 동향,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사고 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왜 들어올까를 생각해보면 10월 달에 자율주행차 내용이 발표가 있을 거고 사실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나 영화 많이 보셨죠? SF 영화 보시면은 자동차에 타면은 나는 핸드폰을 하고 있고 잠을 청하면은 내가 원하는 도착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 이 텔레칩스랑 칩스인 미디어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실 전기 에너지로 가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에 타면 목적지까지 가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에 있는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오히려 배터리 쪽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때 이 자율주행이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장 파급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텔레칩스 목표가 제가 18,000원으로 상향 말씀을 드리겠고 칩스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텔레칩스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칩스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만 수익 실현 차츰차츰 해가시면서 수익 쌓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 텔레칩스, 칩스인 미디어 같은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텔레칩스는 67%, 칩스앤미디어는 53%가량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잘 챙겨주셨는데요. 텔레칩스는 목표가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잘 챙기시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이지만 우리 구해줘 스탁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 될 만한 종목들 함께 찾아볼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 종목들 함께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의 사연 만나러 바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도 게시판과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73번의 최정민 시청자님께 주신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는 듯 하더니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오래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키워드 먼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2차 전지 이제 다시 한번 또 원래 주인공이었던 만큼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박재정 전문가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여전히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유효한데 여전히 모멘텀 좀 유효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쵸?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거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구해줬던 종목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D&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D&T 짧게 말씀드리면은 LG화학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레이저 노칭 장비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2차 전지향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매출이 지금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고 이 LG화학향 매출이 21년도부터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탑픽은 사실 LG화학이고 글로벌 2차 배터리 탑픽도 LG화학이 굉장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 뜻은 테슬라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보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실 게 아니라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무거우니까 그 밑으로 스몰캡으로 내려가서 LG화학에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수익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바로 그 종목으로 D&T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구간대에 여러분들께 구해줬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구간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되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기업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D&T 같은 경우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태고요. LG화학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D&T 같은 경우는 목표가 11,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T 다시 한번 꺼내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목표가 11,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말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다음 사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또 외치시는 분이 눈에 띕니다. 도와주세요, 유유라는 닉네임으로 남기신 사연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린 뉴딜 예전부터 진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안 사뒀더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관련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떤 걸로 좀 살펴봐 드릴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자, 오늘 정말 성공 사례에서도 두 분 다 그린 뉴딜 관련주들 참 잘 수익을 챙겨주고 계셨었는데요. 그린 뉴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임광빈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놓쳤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넓은 마음으로 한 번 더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시장은 기회가 많고 앞으로 주식할 날도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바닥에 있는 거 다시 또 사면 됩니다. 에코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는요, 바이오 가스 관련된 수소나 전기가스 관련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 플랜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공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거의 최고가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 말은 현재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에코바이오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혜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요. 되돌림이 나온 구간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반등 나오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 11,700원대. 이 정도 한 윗꼬리 잡아먹는 1,700원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한 9,300원 가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소 관련 모멘텀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에코바이오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9,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꼭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사연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정말 오늘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566 최백기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화정이 생각나는 장세네요.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함께 사연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요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핫합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해서 차화정이 핫했던 시대 다시 올까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분은 주식을 그래도 꽤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관심도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올까요? 라고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 여쭤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차화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지금은 차화철이라고도 하고요. 차화재라고도 얘기하면서 철강 아니면 재생에너지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화학 롯데케미칼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금호석유를 추천해드리고 수익률을 지금 쌓아가고 계신데, 롯데케미칼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같이 보시면서 매수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금호석유에서 만든 원유를 원료로 이 롯데케미칼이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코로나 때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원유 마진이 40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나게 급감을 하면서 지금 한 40불 정도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 원유 업체에서는 그때 원유를 잔뜩 사놨기 때문에 마진이 40불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금호석유, S-오일 이렇게 정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드는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화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차화정 때 상승 폭입니다. 730%나 올랐었네요. 3년 동안.
자, 지금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년을 주기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히려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런 대형주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큰 돈, 그다음에 내가 적금처럼 넣어둘 수 있는 돈은 이렇게 대형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주기로 움직이면서 59%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16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뭐 다시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갈지밖에 모르는 상황이긴 하나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포트에 넣어놓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학을 롯데케미칼 빼놓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빠르게 이번엔 다음 사연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합니다. 김상현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친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저는 소액 투자자입니다. 10,000원권 이하에 있는 종목권 말씀해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나운서님하고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친환경 관련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임광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하나 더 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10,000원권 이하에 있는 종목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밤이 늦었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KC코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코트를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오염 방지 관련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KC코트렐의 이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도 지수가 올라올 때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함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코바이오와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8,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들과 함께 강세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KC코트렐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400원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또 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해보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 함께했고요.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저희 연휴 잘 쉬시고 월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